먼저 첫 번째 학교는 서강대학교거든요. 서강대학교는 올해 합격한 학생들 있잖아요. 경쟁률 보니까는 문과랑 이과랑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문과가 많이 세고 이과는 경쟁률이 좀 낮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과는 영어 수학 해야 되잖아요. 두 과목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은 또 더 크죠. 두 과목이니까. 서강대학교는 일단 여러분 2차가 없는 학교예요. 2차는 전적대 성적밖에 없잖아요. 2차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강대학교는 전과를 많이 해요. 전혀 모르는 학교. 물론 문과에서 이과로는 못 가죠. 진짜 수학 보니까. 이과에서 문과로 오는 사람도 거의 없죠. 경쟁률 보면 일단 올 생각 안 해요. 이과는 이과 가고 문과는 문과 가는 거예요. 여기서 내 경쟁자가 아닌 사람은 나는 문과인데 옆에 있는 학생이 이과다 그러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경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 옆에 있는 학생이 같은 문과 지원한대요 라고 하면 걔는 내가 꼭 이겨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시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경쟁이잖아요. 남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과인 학생도 쟤도 전기공학과 간다 그러고 나도 전기공학 가면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쟤를 내가 이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무한 경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대한 조금이라도 1점이라도 더 높게 받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추가 합격도 있으니까. 네. 서강대학교는 성균관대랑 뭐 전형일정 동일한지 이렇게 보라는 게, 서강대, 성대, 한양대가 꼭 비슷한 날짜에 봐요. 똑같은 날짜. 그래서 이번에도 성균관대랑 세종대학교랑 같은 날에 봤거든요. 근데 시간을 다르게 봤어요. 특히 이과는 제가 세종대학교에 시험 보는 날 있었거든요. 정문에. 근데 갑자기 오후 3시에 봤는데 2시 좀 넘어가니까 오토바이가 때로 몰려오는 거야, 학교로. 정문 앞으로. 그게 다 학생 태우고 오더라고요. 성균관대 시험 보고 오토바이 타고 온 거예요. 퀵서비스 불러. 그렇게 해서 보는 사람도 많다. 그리고 올해 말고, 올해 들어가는 학생 말고 재작년인가? 서강대, 성대, 한양대 같은 날에 봤어요. 3개 학교. 근데 시험 시간이 다 틀렸거든요. 그 3번 본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서강대랑 한양대랑 중앙대. 3군데가 같은 날에 봤어요. 중앙대학교가 9시에 받고, 서강대가 1시에 받고, 한양대가 4시인가 봤어요. 그날 세탕 뛰신 분들은 이제 하루 종일 굶고 봤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막 바쁜데 갑자기 먹고 또 들어가면 배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냥 웬만하면 그냥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커피도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화장실 갈 수도 있잖아요. 화장실 안 보내주거든요. 시험 시작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좀 주의해서 하고, 그 한양대학교 올라올 때 그 빵이랑 우유랑 이렇게 먹으면서 올라오는 학생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조심해야 될 게, 겨울이기 때문에 얹힐 수도 있잖아요. 추우니까. 그때도 되게 추웠거든요. 1월 달이니까 1월 초에 봤어요. 그래서 서강대는 전형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서강대랑 성균관대학교가 같은 날에 보시면, 같은 날에 같은 시간까지 겹쳤다 그러면은 어디가 유리한지를 보셔야 돼요. 어디가 유리할 것 같아요. 이게 성균관대는 여러분 면접 봐요. 성균관대학교는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전과는 거의 안 해요. 학과별로 폭등하는 학과가 없어요. 균일해요. 경쟁률이. 약속한 듯이 20 몇 대 1이에요. 어디가 뭐 90 몇 대 1 되는 데가 있어요.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서강대 철학과, 서강대 사학과 90 몇 대 1이에요. 100 몇 대 1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폭등하는 학과가 성균관대는 없어요. 서강대랑 성대랑 같이 묶여 있으면, 전공에 자신 있으면 성균관대 쓰는 게 낫겠죠. 전공은 뭐겠어요? 면접이죠. 면접에 좀 자신 있으면 성균관대 쓰고요. 그런 거 저런 거 자신 없고 나 전과 하는 거고 전과 할 거예요, 제가 원래 했던 학과 여기 없어요 라고 하면 성대로 빠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과 쓰시는 분은 이거저거 다 떠나서 성대 쓰는 것보다 서강대 쓰는 게 유리해요. 왜요? 점수가 낮아요. 일단 아니, 성대에 비해서. 서강대니까는 명문학교니까 이과도 높죠. 높은데 서강대학교랑 비교해보면 낮거든요. 성균관대랑 비교해보면. 서강대학교 이과는 이름에 비해서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서강대학교는 여기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문법, 어휘, 독해, 논리거든요. 독해랑 논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독해 논리 공부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여기 보면 미분, 적분, 선형대수, 다변수, 미적분, 공학수학이거든요. 성황대학교 수학은 거의 출제가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골고루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강대학교는 많이 뽑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많이 뽑는 거예요, 여러분. 한 120명, 130명 뽑았거든요. 이게 보면 뭐가 많이 뽑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5년 전까지만 해도 19명 뽑았어요. 문이과 합해서. 엄청 조금 뽑는 학교인데 이게 엄청 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른 학교랑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뽑는다. 특히 문과는 더 부담된다. 이과가 좀 그나마 좀 뽑는 거고 문과는 정말 조금 뽑거든요. 그 다음에 인문계 주의할 게 뭐냐면은 비인기학과, 종교학과, 사학과, 철학과, 국문학과 이 4인방이잖아요. 요즘에 이게 더 세요. 차라리 경영학과, 경제학과 가는 게 좀 더 점수가 낮아요. 왜 그러냐면 경영경제는 많이 뽑아요. 종교학과 한 명 뽑아요. 여러분 서강대학교 문과예요. 문과 여기 다 문과 쓰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서강대학교 꼭 합격하고 싶어요. 다 합격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막판에 원서 쓸 때 되면 종교학과 몇 점이에요? 확실히 낮아요? 종교학과로 많이 몰려요. 누가 많이 몰릴 것 같으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 여러분 성적이 되는 학생들이 겁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겁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경영, 경제 이쪽으로 안 쓰려고 그러죠. 영문학과 안 쓰려고 그러죠. 세니까. 그럼 낮은 학과 쪽으로 깔려고 그러거든요. 거기가 점수 더 높다. 추가 합격 거의 없다. 경영, 경제가 추가 합격이 더 나온다. 점수는 더 낮다. 거기보다. 그래서 상경계열 쪽으로 가는 게 요즘에는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균관대학교는 여기 독해거든요. 독해가 월등히 더 많이 나와요. 성균관대학교는 거의 독해 비중이 높고요. 이과는 선형대수, 다변수, 미적분, 공학수학에서 좀 많이 나와요. 미적분보다. 그거 좀 주의하시고요. 성균관대 일반 편입만 면접 봐요. 학사는 면접 안 봐요.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서류는 내가 지원할 학과 뭐 준비했는지 서류로 제출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저 사회복지학과 준비하는데요. 제가 사회봉사 시간 120시간 했거든요. 네, 했어요 진짜. 그래서 뭐 증명 서류가 있으세요? 그건 없는데요. 그러면 인정 안 해주죠. 서류를 내셔야 돼요. 증명 서류. 저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가기 위해서요. 제가 전에 학교에서 제가 물리학 동아리를 해서요. 제가 어떤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거를 서류로 내셔야 돼요. 증명 서류. 그런 건 동아리에서 없다는데요. 그럼 끝난 거예요. 네. 그러면 서류가 중요해요라고 할 때는 제가 봤을 때 서류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그게 눈에 띄는 서류 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라고 하면 필기시험이 제일 중요하죠. 일단 두 번째는 일반 편입이면 면접이 제일 중요해요. 학사 편입이면 면접 없이 그냥 서류만 보는. 성균관대학교 러시아 문학도 좀 낮거든요. 학생 러시아학과 쓰세요. 거기 좀 낮아요. 그리고 한문학과, 한문교육 거기 더 낮아요. 거기 쓰세요라고 하는데 안 되죠. 왜요? 면접 보잖아요. 면접이 러시아를 물어봐요? 러시아로 진행돼요. 100%. 그죠? 러시아 하나도 모르는데요. 그럼 쓰시면 안 돼요. 학생 성균관대 프랑스어 어문학부도 낮아요. 저 프랑스어 하나도 모르는데요. 그럼 쓰시면 안 돼요. 한문학과는요? 설마 한문을 테스트하는 거 아니겠죠? 한문 테스트 무조건이에요. 그럼 저 안 되는데요. 성균관대 그러면 과 맞춰서 쓰세요. 전혀 모르는 학과로 준비 안 되는 학과로 가면 된통 다 당하고. 문과는 안 내잖아요. 전공 문과 다 내요. 이과는 말 안 해도 알죠. 이과는 무조건 물어봐요. 문과는 안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안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그 불안감으로 어떻게 가요?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균관대 면접 기출문제 보면 문과도 많이 물어봐요. 요즘. 그래서 준비 다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준비될 수 있는 학과로 지원하셔야 돼요.
만약에 러시아 문학부 한 명 뽑는데 지원자 중에 한 명이 러시아 유학생이야. 그럼 끝난 거야. 나는 이제 끝난 거야. 한 명 뽑는다. 어문계열은 그게 크잖아요. 발음. 여기에도 그냥 먹고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교수님이 3명 앉아 계시고 학생이 1명 들어갈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학생이 1명 들어가는 게 낫지 학생이 3명, 5명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부담스러워요. 첫 번째 애가 말을 잘하잖아요. 엄청 위축돼요. 아,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나는 안 되나 보다. 제가 붙겠네. 끝났다. 2명 뽑는데 벌써 1명 끝났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럼 말 더 안 나와요. 차라리 1명씩 들어가는 게 더 나아요.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이 1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면접은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교수님 3분이 앉아 계시니까 교수님 눈 6개가 나를 째려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 게 좀 힘들다. 그래서 면접 있는 학교는 그런 쪽이 좀 부담스럽고요. 한양대학교는 많이 안 뽑아요. 150명 정도. 많이 안 뽑는 거예요. 많이 안 뽑는 축에 속하죠. 학교가 큰 거에 비해. 특히 그리고 한양대학교 문과는 정말 실망스러울 정도로 안 뽑아요. 한두 명 뽑는데 상경계열 빼고는 대부분 한두 명. 경쟁률이 제가 좀 전에 정리하고 한번 엑셀로 정리하고 왔거든요. 웬만한 문과가 100대 1이 넘어요. 다 거의 다 상경계열 빼고 다 100대 1이 넘어요. 이과가 20몇 대 1. 이과가 훨씬 낫다. 근데 여기 주의할 거는 여러분 이과는 수학만 100%예요. 문과는 영어만 100%. 1차전이에요. 합격하면 둘 다 학업계획서 제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업계획서는 뭘 테스트하는 거예요? 글짓기 테스트하는 거예요? 글 잘 쓰는 거예요? 뭐예요? 라고 하는데 글 잘 쓰는 거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요. 전공 지식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원 동기, 학업계획, 졸업후 진로, 내가 그 학과 전공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를 엄청 쓰셔야 돼요. 전공 지식을 지원 동기에도 엄청 녹여서 써야 돼요. 간호학과 지원 동기. 저는 나이팅게일을 꿈꾸면서 어렸을 때부터 간호사가 되기를, 백의의 천사가 되기 그 빵점이에요. 전공에 대해서 쓰죠. 저는 간호학과에서 전적대학에서 보건학 계독을 또 들었는데 거기 전공에서 쭉쭉 써내를 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남들보다 점수를 더 넣어. 한양대학교 1차 합격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학업계획서 다 해요. 30%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100% 해요. 1차부터. 상당히 중요하다. 학업계획서에서 역전현상 많이 발생한다. 1차 점수가 내가 저 학생보다 내가 더 높아요. 그럼 내가 붙을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근데 난 떨어지고 저 학생이 붙은 거예요. 그게 역전현상. 학업계획서 많이 중요해요. 근데 지금 못 깨닫죠. 1차가 붙어야 깨닫죠. 아니 지금 뭔 얘기잖아요. 학업계획서는. 내가 1차를 붙을지도 안 붙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한양대학교는 높은 학교인데 뭐 내가 이거 보장된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성균관대학교 면접도. 성균관대학교 면접이 올해 절대 특강이 안 돼요. 듣는 학생이 없어요. 해봤는데 한 명도 안 들어요. 다음에 1월 달에 1차 합격자 발표하면 우르르 달려. 기출문제 주세요. 특강 언제예요? 막 이러거든요. 1차 붙어야지 좀 있는 거고. 근데 학업계획서는 내년에 준비하면 안 돼요. 여름방학 때 쓰셔야 돼요. 7, 8월. 그리고 9월 달에 첨삭 받는 거예요. 특강은 공짜. 첨삭은 유료로 지금. 그런 식으로 할 거고 미리 하셔야 돼요. 학업계획서는. 한양대학교는 이렇게 나오는데 한양대학교 그 자연계가 수학만 출제된 게 들어가는 게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이번에 들어가는 거. 원래 영수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저희가 수학만 이제 보기 때문에 수학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각오 단단히 하고 가라 그랬는데 엄청 쉽게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지? 엄청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양대학교는 계속 평이하게 나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는 선형대수 다변심리적분 공학수학이 좀 많이 납니다. 특히 공학수학. 여기에서 좀 당락 결정됩니다. 문과보다는 쉽다는 거지
한양대학교 이과 쓰면은 뭐 아주 쉬워요 라고는 못 말하죠. 왜냐면 한양대학교잖아요. 네. 다 가고 싶어하는 학교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여기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여기 가서 다 만난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다 보러 갈 거예요. 다 안 본다고 그랬는데 다 볼 거예요 아마. 저 어디서 본 애 같은데 이렇게 다 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같은 문과랑 같은 이과면 그냥 다 경쟁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쟤는 내가 꼭 이겨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앙대학교는 많이 어렵게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쉽게 나왔어요. 중앙대학교가 통틀어서 제일 어렵게 나온다. 그리고 여기도 독해 논리, 특히 논리 비중이 되게 높아요. 문과는. 이과는 수학만 보잖아요. 공학 수학 비중이 상당히 높다. 공학 수학이 근데 여러분 비중이 좀 낮아진 거예요. 공학 수학이 1, 2 다 냈거든요. 중앙대학교 2를 안 내요. 여러분 그 공부량이 중앙대학교는 상당히 많이 준 거예요. 한 3년 전에 학생들. 중앙대학교는 이렇게 나오는데 중앙대학교는 여러분 무조건 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러 갈 거예요. 성적이 안 돼도. 왜 그러냐면 780명 뽑았어요. 문이과 통틀어서. 700명대 뽑는 학교 중앙대가 유일해요. 500명 이상 또 한 군데도 없어요. 400명대가 두 번째로 많이 뽑는 거거든요. 700명 후반대로 뽑았어요. 안 보실 거예요. 경영학과만 83명 뽑았어요. 절대 다 보러 갈 거예요. 문과대니까. 경제학부도 30 몇 명 뽑았어요. 경영학과랑 경제학과 두 개만 합해도 서강대보다 더 많이 뽑는 거고요. 중앙대학교는 많이 뽑으면 만약에 올해 우리 갈 때 880명 뽑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경쟁률 점수 다 떨어져요. 여러분 중앙대학교 문과 경쟁률이 20 몇 대 1이에요. 평균. 문과 20 몇 대 1은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 이과 경쟁률이. 이과랑 문과랑 비슷해요. 왜 이렇게 문과가 낮지라고 보면 많이 뽑아서 그래요. 중앙대는 무조건 노려야 돼요. 저는 성적이 안 되는데 중앙대 꼭 가고 싶거든요. 우리 집에서 가까워서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만약에 9, 10월 달이면 중앙대학교 5개년 기출문제 달달달 외워요. 전 자연계인데 그러면 수학을 문제풀이 식을 그냥 달달달 외워요.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냥 이해 필요 없이 그냥 하반기면 만약 그냥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영어도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많이 비슷하게 돼요. 어떤 학교라고 못 말하겠는데 영어 독해짐은 몇 년도 거랑 똑같은 지문 내는 학교도 있어요. 수학은 베끼기 더 쉬워요. 부호도 안 바꾸고 낸 경우도 있어요. 편입은 일주일 만에 내요. 여러분 대학 다녀봐서 알잖아요. 교수님이 낼 것 같아요. 정 교수님이 낼 것 같아요. 여기 방이 있는 교수님이 낼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한테 10문제씩 뽑아오라고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추천해서 낼 거예요. 그럼 대학원생이 입시생도 아닌데 정교하게 낼까요? 기출문제 뺏기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뺏길 줄 모르니까 우리가 다 푸는 거예요. 중앙대학교면 중앙대학교 내에서 뺏기겠죠. 아니죠. 다른 학교 것도 다 뺏겨요. 이게 책자가 두껍잖아요. 요거 보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게 몇 년도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개년, 5개년까지 풀어야 돼. 그래서 힘들다. 그걸 알면은 그 연도만 풀면 되죠. 그 학교만 풀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다 푸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빠르면 7월, 늦으면 9월, 10월에는 기출문제하고 싸워가는 거예요. 기출문제 엄청 푸셔야 된다. 그리고 경제학부는 수학으로 변경됐는데 수학이 미분, 적분, 확률 통계를 이과 수학이랑 좀 틀립니다. 진짜 되게 궁금한 게 중앙대학교 경제학부만 영어에서 수학으로 바뀌었거든요. 문과인데 수학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거 누가 쓸까요? 여기? 제가 봤을 때 문과 학생 아무도 안 쓸 것 같아요. 쓸 사람 있을까요? 문과인데 여기 한 학과를 위해서 수학을 한다고요? 제가 다 안 할 것 같은데. 써봐야 이거 자연계 학생들 몇 명 쓸 것 같아요.
경제학부, 자연계 학생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근데 중앙대학교도 학업계획서 써야 되거든요. 경제학부에 대해서 모르면 쓰시면 안 돼요. 거기서 탈락 많이 시켜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처음이고, 이게 진짜 이게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게 뭔데요, 그러면?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미달이 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문과가 지금 수학 본다는 이런 거 이거 거의 처음이에요. 연대 빼고는 이거 거의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쓸 거예요? 이거 문과가. 여기 문과 손 들어보세요. 이거 문과 할 거예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요, 이거를? 여기 다 본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여기 경제학과 중앙대만 이렇게 본대잖아요. 그럼 내가 이것도 미분, 적분, 이 자연계 학생도 안 하는 확률, 통계, 고등학교 이과가 수학 싫어서 이과 안 가서 문과 온 건데 내가 이걸 또 하라고요? 근데 수학 안 한 지 공백도 있는데 그저 미분 적분이고 뭐고 하네. 뭐 기초수학 자체를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뭐 안 하겠죠. 해봐야 자연계 학생들 몇 명 쓰지 않아. 그래서 여기도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중앙대학교 높잖아요. 높은 학교죠. 좋은 학교죠. 명문대죠. 근데 여러분 그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많이 뽑아요 진짜. 여기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